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당뇨병입니다. 혹은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라는 말 아니신가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그리고 일단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부터 끊죠. 과일, 뭐 그런 것들, 음료수. 그리고는 식단 조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계획을 세우죠. 식후에 하루 30분씩은 걷기 운동을 꼭 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를 않죠. 그런데 당뇨병을 갖다가 그렇게 먹지 말고, 그리고 조절해서 먹고, 짜게 먹지 말고 맵게 먹지 말고, 그러면 이 세상에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죠. 네,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불만이다 보니까 당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자리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당뇨병을 공부해 보자 해서 당뇨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안마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요. 안마사는 남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죠. 사람 몸을 안마하면서 여기저기를 확인하고 눌러보고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복부 안마를 열심히 하는데요. 복부 안마를 하다가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뇨가 어떻다 저렇다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소화의 이해라고 적어놨는데요. 소화 너무 쉽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면 먹고 화장실 가는 것이라고 하실 거예요. 왜? 배고프면 먹고, 신호가 오면 화장실 가서 배출하고 끝. 하지만 너무 쉬운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비가 바로 요 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통과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뭐 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요. 뭐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제 접근성은 비슷하죠. 예. 만져보고 눌러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나 조금씩 오류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시험 보자고 해서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안마사가 해석한 소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끝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다 듣지 않으시고 뒤로 쭉 내려서 방법만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설명을 제대로 들으셔야 아,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고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배고프면. 음식을 먹을 때 어른들이 항상 그 말씀 하시죠. 꼭꼭 씹어서 먹어라. 꼭꼭 씹어서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꼭꼭 씹을 때 음식물과 섞이는 침 속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꼭 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꼭꼭 안 씹고 한 두세 번만 씹고 생기시죠. 어차피 다 알아서 녹겠지. 잘 안 녹습니다. 그리고 녹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음식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꼭 씹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쭉 씹어서 생기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장에서는
역시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두 번째 내려온 음식물들을 두 번째 분해하게 되죠. 이 분해할 때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뭐 고기나 콩, 두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요 옆에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이 잘 분해되고 잘 갈라지게 되면 요 위장에서 12지장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 아랫부분은 다 소장입니다. 그런데 요 12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굵기가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요 끄트머리만큼, 네, 굉장히 얇은데 요 틈을 따라서 쭉 음식물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넓은 데서 녹였는데 좁은 쪽으로 오다 보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쭉쭉쭉 잘 내려오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 1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1번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12지장과 소장이 만나는 부분을 1번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12지장 옆에 붙어있는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이 뭐냐?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러면 12지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나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뇨병이나 만성 체증이 있는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요 배꼽 옆에 1번이 딱딱하다는 거였습니다. 뼈도 없는데 말이죠. 딱딱하거나 혹은 살짝이라도 눌렀을 때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췌장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췌장이라는 놈은 배꼽 위에 있는 조그맣게 붙어있는 혹과 같은 장기인데 이 췌장이라는 녀석이 참 재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음식물이 12지장을 통해서 내려갈 때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거 하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찍찍찍찍찍찍.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를 다 하고 나면 췌장은 다시 숨어 들어가서 인슐린을 만들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공장에서 컨베어 벨트가 쭉 지나갈 때 거기다 스티커를 찍찍찍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스티커를 붙이다가 물건이 조금이라도 밀려서 지나가게 되면 멈춥니다. 멈추고 있다가 다 그 물건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 다음부터 스티커를 붙이죠. 그런데 이 췌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음식물이 있으면 인슐린을 뿌리는 겁니다. 찍찍찍찍찍찍.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지장과 소장이 만나는 부분이 막혀서 있거나 그러게 되면 그냥 그래도 뿌리는 겁니다. 왜? 자기 앞에 음식물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인슐린을 다 뿌리고 나서 인슐린이 없어. 그럼 다시 숨어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물이 막혀 있는데 그리고 위장에는 음식물이 계속 있겠죠. 여기가 빨리 비어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위장이 비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음식물이 다 빠져나가면 요 주먹만 했던 위장이, 이 위장은 자기의 주먹만 하다고 하죠. 크기가. 그 주먹만 했던 위장이 음식물을 먹으면 푹 커지는 겁니다. 커졌다가 음식물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푹 조그매지겠죠. 네, 주먹만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음식물이 요곳에 소장의 상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음식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인슐린을 조금이라도 만들었으면 음식물이 있으니까 또 와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와서 뿌리고 또 와서 뿌리고 또 와서 뿌리고 계속적으로 뿌리다 보면 나중엔 췌장에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잠 안 재우고 그냥 계속 일만 시켜.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도 고장이 나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요 12지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내려온 음식물들은 요 소장에 머물게 되는데요. 소장은 길이가 6m에서 8m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12지장이 끝나는 요 1번에서부터 이 넓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가 아래 내려와서 쭉 해서 마지막 대장과 만나는 3번까지. 네. 3번까지가 다 이 소장입니다. 이만큼이 다 소장인데, 소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가 배꼽이죠. 배꼽에서부터 아래 치골 사이 이 부분에 다 소장이 있는데요. 소장이 재밌게도 여기 절반을 나눠놨죠. 길이는 6m에서 8m 정도가 되는데, 자, 소장 이래봤자 넓이가 뭐 30cm도 안 되잖아요. 30cm도 안 되는데 이 공간은 자기 위장의 2배 정도에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2배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음식물이 내려와서 이곳에 머물다가, 저는 이곳을 창고라고 부릅니다. 음식물 보관 창고. 음식물 보관 창고에서 음식물을 쫙 모아놓고 있다가 여기 2번이라고 써있죠. 창고에서 줄 세워놨다가 2번을 통해서 소장의 좁은 곳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창고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는, 제가 부르는 겁니다. 창고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는 그냥 음식물을 갖다 쭉 배열해 놓고 있다가 차곡차곡 해서 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소장의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요 부분이 또 막히는 겁니다. 막히거나 통행 상태가 불량한 거죠. 통행 상태가 불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장의 아래쪽, 요 아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 여기가 그냥 녹이고 여기가 보관했던 창고라면 요 아래 소장의 하부에서는 영양의 흡수 및 재분배라는 표현을 하죠. 네, 요 소장에서 긴 시간 동안 쭉 다니면서 지나가는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영양분을 뽑아내서 혈관에다가 보내죠. 네, 그러면 혈관에서는 그 도움을 받아서 받은 영양분을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한 내 팔다리 여기저기에다가 월급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췌장에서 분비됐던 인슐린, 그 인슐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뭐 하는 거냐? 소장의 하부에서 영양소를 뽑아서 그것을 당 단백질로 변환을 시켜서 혈관으로 보내면 그 혈관 안에서 당 단백질로 된 영양소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를 갖다가 각 부위에다가 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처럼 혈관에서 한 부분에 영양소를 뿌리게 되면 그때 인슐린이 착 붙고 착 붙고 착 붙고 착 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에서 쭉 내려가서 영양소를 다 배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피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정맥을 타고 다시 위쪽으로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각 부위에서 받았던 노폐물들, 찌꺼기들, 네, 염증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정맥을 타고 올라오면 그 정맥에는 사람들이 그러죠. 동맥은 깨끗한 피고 정맥은 더러운 피다. 근데 그 표현도 맞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바로 나온 깨끗한 피고 정맥은 올라오면서 노폐물을 각지에서 다 뽑아오다 보니까 그 정맥에는 노폐물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쭉 올라왔을 때 심장에서는 그 노폐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뽑아갑니다. 뽑아가고 나면 이 피는 다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채워서 심장에다 보내는 거죠. 심장에다 보내면 심장에서 다시 피를 또 온몸으로 순환을 시켜서 돌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인슐린 얘기가 나왔죠. 네, 인슐린. 인슐린이 접착제로 해서 온몸에 영양소를 뿌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서 인슐린을 못 받은 음식물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각 부위에 영양소를 줄 수가 없겠죠. 네, 영양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관 정맥 안에는 노폐물도 있지만 당, 단백질 성분도 그대로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에서, 콩팥에서 노폐물을 흡수할 때 당, 단백질 성분도 어느 정도 딸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을 할 때 그 소변 안에는 무엇이 섞여 있다? 당, 단백질. 그것이 뇨당이 되는 겁니다. 뇨당, 당뇨. 자, 그리고 요 피에서는, 피 안에도 당,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겠죠. 그때 피 검사를 하면 혈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다. 그러면 당, 단백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혈당 수치가 낮다. 당, 단백질 성분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당신은 당뇨병 초기 증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슐린이 어떻게 되는 음식, 식품 이런 걸 많이 찾아다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반복돼서 당, 단백질, 영양소를 못 받은 온몸의 부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면 아마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온몸에 있는 이 내 몸 신체들은 몸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영양소를 갖다가 뽑아 먹게 됩니다. 뽑아 먹다 보면 막 급속도로 사람 몸이, 당뇨병 환자 보고 살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살이 마른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살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작위하게 영양소를 갖다 뽑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굶주렸잖아요. 그쵸? 많이 굶주리다 보니까 몸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 편이었던 이 내 신체 부위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폭도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부분을 공격을 해서 그 영양소마저 뺏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피곤하고 힘들고 운동 많이 하는 그 부위가 어디죠? 눈입니다. 눈. 네, 눈.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당뇨가 심해지다 보면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은 치아입니다. 입. 치아를 공격은 못하겠죠. 잇몸. 그러다 보면 당뇨병 환자들은 치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많이 썩었거나 빠졌거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뇨가 발로 왔다, 당뇨가 손으로 왔다, 팔로 왔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 몸에 있는 우리 편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우리 편을 공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선천적으로 당뇨가 있다 보니 당뇨 관리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30대가 됐을 때 당뇨로 인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양쪽 눈 망막이 떨어져서 네,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그 다음은 치아, 네, 이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보니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주가 잇몸이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 금리빨 몇 개 하고 나머지는 틀니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틀니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틀니 정말 불편합니다. 네, 틀니 낀 사람들 있으면 잘해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당뇨로 시각장애인이 됐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느냐? 아니죠. 아니죠.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식욕도 없고요. 네. 그런데 저는 시각장애인이 돼서 안마사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소화불량, 만성체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복부안마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안마는 자 여기 이게 갈비뼈입니다. 여기는 배꼽, 그리고 여기는 아래 치골. 복부안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는 게 복부안마입니다. 안마가 별게 아닙니다. 누르고 문지르고 두둥기고, 누르고 문지르고 두둥기고, 이것이 복부안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되게 찜질을 하라고 하면 배가 차갑다, 찜질을 해라, 여기다 갖다 대시죠. 위가 따뜻해져야 돼, 여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시는 게 아니라 요 치골이 있으면 요 바로 위, 여기다 대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찜질을 하시다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살짝 올려서, 그래서 배꼽과 치골 사이를 오가면서 찜질을 하시는 게 올바른 찜질법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르고 문지르고 하실 때 가능하면 배꼽 위는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숙련돼서 굉장히 배를 푸는데 도사가 됐다, 그때는 나중에는 요 위장에 손을 대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위장은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풀다가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배꼽 바로 옆에가 1번, 십이지장과 소장이 만나는 부분 1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번. 그런데 1번이 막힌 것은 내가 만약에 눌러보고 문질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아픈 걸 알겠는데 내가 2번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꼽에서부터 요 치골을 정 가운데로 뒀을 때 요 가운데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배꼽에서 우측에서 아래쪽 한 3cm 정도 가고 한 3, 4cm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2번인데요. 요 2번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막혔다라는 것보다는 소통이 원활치 않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막히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소통이 안 좋을 때 줄줄줄 내려가야 되는 음식물이 쫄쫄쫄쫄쫄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배꼽에서부터 치골 사이에 요 부분에 층이 져 있다. 여기가 산처럼 뿔뚝 솟아있고 1번에서 2번 사이가 뿔뚝 솟아있고 아래쪽은 푹 꺼져 있다. 그러면 100% 쫄쫄쫄인 겁니다. 2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2번 상태가 좋아지고 완만하게 음식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의 높이와 창고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와 치골까지가 완만해집니다. 경사가 없이 완만해지면 2번이 소통이 아주 잘 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턱이 졌다, 그러면 요 내려오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소장의 하부에서는 영양의 흡수 및 재분배라고 했는데
영양의 흡수와 재분배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음식물이 창고에서 잘 내려온다 하더라도 쫄쫄쫄쫄쫄 내려오다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소장들이 일을 열심히 못하겠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감을 막 갖다 줘야, 순서대로 맞춰서 갖다 줘야 직원들이 신나서 일을 하죠. 그런데 쫄쫄쫄쫄쫄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내려보내다 보면 직원이 일은 하겠지만 굉장히 빈둥빈둥빈둥, 네, 빈둥빈둥빈둥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다 보면 땀이 안 나죠. 땀이 안 나오면 열이 안 나겠죠. 네, 아랫배가 차갑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갑다 하시는 분들은 일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장이 열심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이게 당뇨가 있건 없건 간에요. 당뇨가 있건 없건 간에 영양소가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해서 당 단백질화해서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못해. 그리고 대충 일해. 그리고 월급은 주긴 줘. 이래서 사람이 무기력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증.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 나 그런 적 있었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이 막힌 사람들, 막히거나 통행이 안 좋은 사람들 공통점은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소화제를 달고 산다 라는 것과 심하면 당뇨병까지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1번을 잘 풀어서 1번이 잘 풀렸다, 음식물이 잘 내려온다. 근데 쭉 창고에 쌓여있다가 2번이 만약에 막히거나 통행이 안 좋다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소화불량이나 그런 거에 걸리면 더 힘들겠죠. 왜? 위장에서는, 내 주먹만한 크기의 위장에서 음식물이 있다가 어쨌거나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까지 내려왔으면 여기는 공간이 위장의 2배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창고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가 더부룩하다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2번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막혀 있거나 뭐 체중이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2배만한 이 창고에도 음식물이 꽉 찼어. 그러다 보면 여기가 안만 잘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이 못 내려오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도 분리하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으면, 이런 분들은 여기만 막힌 분들보다는 더 소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심하고 불규칙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이 상태가 안 좋으면 소화불량이나 체증이나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 만약에 2번이 안 좋으면 역시 소화불량이나 만성체증이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러겠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소장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음식물을 일감을 안 갖다 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안마를 하면서 요 1번을 집중적으로 누르고 문지르고 비벼봤습니다. 그 제 배도 누르고 문질러 봤더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뼈도 없는데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앞쪽에는 뼈가 없습니다. 등 쪽에만 척추뼈라는 게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참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수없이 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통증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눌러도 내가 여기를 눌러서 아픈 적이 있었나?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손님들 같은 경우요, 안마를 받는 손님들 같은 경우 여기를 누르고 풀고다 보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위부룩하다, 더부룩하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부룩한지 안 더부룩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배꼽 아래에 요 가운데 위장의 2배만한 이 창고에도 음식물이 꽉 찼어. 그러다 보면 여기가 안만 잘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이 못 내려오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도 분리하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으면 이런 분들은 여기만 막힌 분들보다는 더 소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심하고 불규칙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이 상태가 안 좋으면 소화불량이나 체증이나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 만약에 2번이 안 좋으면 역시 소화불량이나 만성체증이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러겠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소장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음식물을 일감을 안 갖다 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안마를 하면서 요 1번을 집중적으로 누르고 문지르고 비벼봤습니다. 그 제 배도 누르고 문질러 봤더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뼈도 없는데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앞쪽에는 뼈가 없습니다. 등 쪽에만 척추뼈라는 게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참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수없이 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통증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눌러도 내가 여기를 눌러서 아픈 적이 있었나?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손님들 같은 경우요, 안마를 받는 손님들 같은 경우 여기를 누르고 풀고다 보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위부룩하다, 더부룩하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부룩한지 안 더부룩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배꼽 아래에 요 가운데 부분에서 무작위하게 눌러보는 겁니다. 지그시. 눌렀을 때 그 압력이 그냥 평온하게 그 누른 부분만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명치 끝이 답답해진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후에, 식사하고 바로도 마찬가지고 식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요 배꼽 아랫부분 어딘가를 눌렀을 때 불편하다, 혹은 명치로 치며 오르듯이 뭔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100% 아래쪽에 소통 상태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장기들끼리 연결이 되면서 다 뚫려 있는데 어딘가 막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려가지를 못하고 위로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아래쪽 내가 어딘가를 눌렀는데 명치를 찌르는 것 같고 불편하다 싶으면 100%이 배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어디든지 눌렀을 때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는 좀 눌렀을 때 불편합니다. 그 자리만. 하지만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눌렀을 때 불편하다, 그러면 소통이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방법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배꼽 옆에 왼손 있는 쪽이 왼쪽입니다. 네. 내 배꼽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누워서 하시는 게 제일 쉽겠죠. 자, 그런데 안마를 하실 때나 받을 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온몸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내가 누르면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힘을 준다? 그거는 하나만화입니다.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몸의 힘을 쭉 빼시고, 그리고 효과를 보겠다고 너무 세게 누른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다시는 안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있을 정도,
살살살 눌러보는 겁니다. 콕콕콕콕. 손가락으로 누르다가 손가락이 힘들면 뭐 지압봉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볼펜 같은 거로 내 배꼽 1번 배꼽 옆에를 살살살살 누르고 문지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마 누른다 문지른다. 누르고 비비는 겁니다. 그것이 안마입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고 문지르고 누르고 문지르고 반복하다 보면 딱딱했던 분들도 부드러워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소화불량이야. 음식을 먹으면 소화제를 같이 먹어야 돼. 이런 분들 소화제 찾지 마시고요. 5분만 투자해 보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배꼽 왼쪽 1번 기억해 놓으세요. 1번 꼭꼭꼭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쉽죠?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이 창고에 모여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다 소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장인데요. 쭉 내려서 꼬불꼬불꼬불 하다가 다 소장인데, 제가 여기는 창고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이 창고에 음식물이 쌓여 있는데 얘네들이 난 여기 층이 심하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들은 허리띠를 여기 배에다가 탁 걸치고 배를 위에다 탁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가뜩이나 소통이 안 돼서 여기에 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경사가 빡 졌는데 여기를 벨트를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납니다. 요 2번은 어떻게 푸느냐? 비슷합니다. 콕콕콕콕콕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하다 보면 음식물이 또르륵 심하게 막혀있던 분들은 주르륵 내려간 소리가 들립니다. 꼬르륵 하고. 네. 출렁출렁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막혔던 것이 쭈르 내려갈 때는 꾸르르 내려갑니다. 아,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위장이 빵빵한데 여기를 갖다 꾹 누르면 내려가지 않냐?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절대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도까지 직선이죠. 위장에서 식도까지 직선이죠. 그런데 소장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내려오는 길 2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손으로 대보시면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아까 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에서 8m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30cm를 빼면 짧게 쳐서 6m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30인 겁니다. 5m 30. 5m 30이면 얼마나 가늘고 꼬불꼬불꼬불꼬불 하겠어요. 그렇죠? 직선이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하다 보면 이게 5m가 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인데 위장에서 누르면 100% 토하겠죠. 그렇죠? 절대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갖다 아랫배를 푸는 방법을 생각을 했느냐면 예전에 어디서 이런 걸 본 게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통증이 없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 한번 고장나면 고쳐지지 않는, 재생이 되지 않는 장기가 3개가 있다고 하죠. 그게 어디죠? 대표적으로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콩팥. 3가지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복부안마를 하겠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 그거 3개만 재생이 안 돼? 그럼 다른 건 재생이 된다는 거네? 다른 건 재생이 되면 그런데 췌장이 만약에 나는 고장이 나서 내 몸은 이미 췌장이 고장이 나서 당뇨병도 심하고
그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도 되고 이빨도 다 썩었는데 이 고장난 췌장을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좋아지게 하지? 췌장은 정적인 장기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그걸 모른다고 하죠. 근데 계속 다른 장기들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할 때는 숨어서 조용히 인슐린을 만들다가 일감이 생기면 나와서 인슐린을 뿌리고 다시 속 들어가는 애인데 어떻게 하면 췌장을 좋아지게 만들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단순해서 십이지장을 타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걸 막혔어도 계속 뿌린다고 했잖아요. 아, 제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뿌리다 보면 고장나. 그러면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면 어떨까? 췌장을 편안하게 해준 게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녀석의 일과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인슐린을 뿌리는 게 이 녀석의 임무인데 그것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것이 바로 제 생각으로 여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배꼽 1번을 열심히 풀었을 때 위가 더부룩하고 체중이 있던 분들이 많이 감소했다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 1번을 잘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번을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을 잘 풀었더니 소화체증이나 만성 소화불량, 소화제를 맨날 드시는 분들이 소화제를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번을 풀고 나서 요 턱진 부분을 갖다 2번을 역시 잘 풀다 보니까 요 턱 져서 흉하게 나와 있던 산도 없어지고 얘가 평평해지더라는 겁니다. 평평해지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떻게 푼다 그랬죠? 꼭꼭꼭꼭꼭 누르다가 비볐다가, 네. 자, 누르고 비비는 게 힘들다, 정 안 든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먹을 살짝 쥐시고요. 요쪽과, 자, 배꼽 아래, 오른쪽과 왼쪽을 두둥기시는 겁니다. 통통통통통통통통. 물론 힘 빼고요. 통통통통 두둥기는 거. 이거는 80대 먹으신 할머니도 하십니다. 80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소화가 안 된다. 매일매일 난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식사 끝나면 병원을 마치 안방 드나들듯이 다니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배꼽 아래, 오른쪽, 왼쪽을 주먹으로 통통통 두둥기세요. 식후에. 세게 말고 살살 통통통통통통통통. 일주일도 안 두둥기셨을 거예요. 그렇게 소화불량으로 힘들어 하시던 할머니가 이제 소화제를 안 드십니다. 소화가 잘 되신대요. 좋죠? 네. 두둥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 1번은 콕콕콕콕 누르고 문지르고 비볐다. 2번도 콕콕콕콕 누르고 문지르고 비볐다. 그러면 요 경사진곳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사진대서부터 치골까지를 또 절반을 나눕니다. 절반을 나눠서 한 5등분 정도.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부분을 지그시 눌렀다가 띄고, 또 그 옆에 지그시 눌렀다 띄고, 옆에 지그시 눌렀다 띄고, 지그시 눌렀다 띄고, 지그시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아래 지그시 눌렀다 띄고, 지그시 눌렀다 띄고, 그렇게 해서 10군데 정도를 지그시 눌렀다 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니까 1번, 2번에서 누르고 비볐으니까 3번은 뭐 하겠죠? 3번도 역시 번호가 달려 있잖아요. 누르고 비비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번은 같은 경우는 막히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소장은 좁고 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직선 코스에다가 길이 휑하니 넓어집니다. 소장이 좁고 막 긴 길이었으면, 자, 여기 어디냐? 맹장이 있는데요, 맹장. 네, 맹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직선 코스에다가 굉장히 길이 넓어지죠. 대장. 대장은 맹장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서 그러니까 사이드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S자 결장을 지나서 직장을 통해서 화장실로 가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를 타고 위장에 내려와서 위장에서 소장의 십이장을 지나서 창고를 거쳐서 소장의 긴 부분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대장에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서 화장실로 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다 풀고 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화불량, 만성체증, 소화제를 달고 사는 거 거의 다 없어지세요. 자, 그리고 1번이 부드럽게 잘 풀렸다.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당화혈색소가 약간 높다, 혈당 수치가 당뇨 초기 단계다. 그때부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뭘 먹지 말아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어쩌지? 에이, 과일 끊어. 과일 안 먹고. 음식은 어떻게 하지? 다 싱겁게 먹어. 그 식단 조절하고. 그런데 식욕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에 써있기를 5가지 욕망 중에, 인간의 욕망 중에 첫 번째가 식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참 재미없겠죠. 그때부터는.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어야 돼? 그런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환자분은 집에 가면서 혈당 체크기를 꼭 하나씩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자기 손가락을 찔러가면서 혈당을 재죠. 혈당을 재고 고민합니다. 맨날 우울하고. 수박 한 쪼가리가 먹고 싶었다가 혈당, 내 혈당. 그리고 안 먹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죠.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알고 있는 손님들한테 요 1번을 잘 풀어야 된다, 2번을 풀어야 된다, 3번까지 풀어야 된다, 요 산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할 수 있다. 콕콕콕콕콕 문지르고 비비고, 콕콕콕콕 문지르고 비비고,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아니면 주먹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이걸 하신 분들이 화색이 밝아지셨어요. 네. 지금 7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면서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의사선생님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이 됐습니다.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운동 잘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분은 식단 조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뇨병으로 시각장애인도 되고 치아도 다 썩었다고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쟀던 저의 당화혈색소는 5.5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식단 조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하루에 1000보도 못 걷습니다. 1000걸음도 못 걷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 했느냐? 이거 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꾹꾹꾹꾹꾹.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밥 먹은 다음에도 여기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장을 눌러도. 왜? 아래쪽 막힌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 가스가 위로 치밀어 오질 않거든요.
기억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소화 좀 안 되고 불편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가. 저도 그때 역시 맨날 소화제만 달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소화제 먹지 않습니다. 소화제 안 먹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복부안마를 했던 게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7년 전쯤엔가 틀니가 좀 흔들거려서 치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 넘게 같은 치과만 다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 틀니를 빼서 조금 조절하고 뭐 하시다가 그 다음에 크라운이 조금 헐거운 거 어떻게 손보겠다고 하시다가 임플란트를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임플란트 못한다고 해서 치과보험에서 임플란트도 뺐는데 말이죠.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치주가 단단해져서 잇몸이 단단해져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엔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틀니를 빼버리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잇몸이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도 못할 것 같았는데 잇몸이 다시 강해져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 잇몸이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몸이 살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 몸무게에서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1, 2kg 먹으면 찌고 화장실 가면 빠지고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 보면 신경이 무뎌지고 나중에 상처가 나도 모른다고 하죠. 네, 저의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복숭아뼈에 상처가 나셨는데 그걸 모르셨대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뭘 먹어라, 인슐린 대체제를 먹어라, 인슐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췌장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큰 오해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과 우리가 식품으로 혹은 약품으로 먹는 인슐린과는 하다못해 주사제를 맞는 그 주사제 인슐린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것들에는 그냥 인슐린, 접착제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췌장에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인슐린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 강화제, 그리고 자기 치유력 강화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뇨가 걸리면 심하지 않은 경우 뭐 발의 감각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처가 났다, 어디가 까지거나 약간 째졌다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여기 피나, 찢어졌어. 근데 심하게 찢어지지 않았으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낫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동으로 아물 거야. 그게 바로 자기 치유력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서 자기 치유하는, 자가 치유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 안에는,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안에는 자가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무언가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사제나 뭐로 먹거나 하는 것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있어서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가 상처가 났다? 인슐린은 보충이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살은 안 빠지죠. 그렇죠? 하지만
인슐린을 보충을 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지켰지만 자가 치유력은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처가 난다? 아물질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그만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조그맣던 상처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면 상처가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당뇨가 얼로 왔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애 엉터리네, 인슐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식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분석을 해서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법을 찾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10여 년 동안 안마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처음에는 목 어깨가 불편해서 안마를 받으러 오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복부 안마에 치중을 더 하십니다. 알잖아요.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제도 안 먹어. 당뇨 초기 증세라는데 혈당 수치가 떨어졌어. 당화혈색소도 떨어졌어. 산이 있었는데 산이 없어졌어. 변비가 심해서 매일 변비약 먹고 변비약 먹어서 안 되면 화이자라고 하는 그 더 센 변비 강화제를 먹고 안 되면 관장까지 하는 그랬던 분들이 그런 거 안 먹고도 화장실에 가신답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소화가 된답니다. 뭘 했길래? 네, 1번, 2번, 3번, 1, 2, 3 꾹꾹꾹꾹꾹 안 되면 중으로 통통통통통. 너무 쉽죠. 이게 되냐고요?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뭘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무료잖아요. 무료. 내 배를 내가 누르고 문지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나 하루 종일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 밤에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10분만 하세요. 눈 감고 잠들기 전에 아 맞아 힘 빼고 이거 하랬지. 아 배꼽 밑에 배꼽 위에는 절대 손대지 않기. 배꼽 밑에 배꼽 바로 옆에 1번 꾹꾹 문지르고 비비고. 다음 2번 꾹꾹 문지르고 비비고. 3번 여기 해야죠. 꾹꾹꾹꾹 꾹꾹꾹 1번부터 10번까지 꾹꾹 5번. 그 다음에 3번 살살. 이걸 갖다가 2-3번만 반복하시는데 10분이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효과를 보겠다고 막 세게 두둥기고 세게 문지르고 안 됩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프면 안 아픈 데까지만 누르세요. 내가 뭐 1cm 눌렀더니 안 아파. 근데 2cm 눌렀더니 아파. 절대 2cm 누르지 마세요. 처음에 그냥 1cm만 누르셔도 돼요. 뭐냐, 요 부분을 살살 그 위에서 자극을 하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힘을 줬을 때는 아니지만 힘을 뺐을 때는 요 아래까지 울립니다. 그 반응이. 그래서 처음에 1cm, 좀 나아지면 1.5cm, 그 다음 나중에 2cm, 그 다음 나중에는 꾹 세게 눌러도 안 아픈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가 잘 풀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배꼽 밑에서부터 치골까지 쏙 손으로 쓱 쓸었는데 산이 높게 있다. 내가 2번이 너무 안 좋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의 완성은 언제냐? 1번부터 3번까지 꾹꾹꾹꾹꾹꾹꾹꾹 콩콩콩콩콩 5번씩 비벼 누르고 했는데 어딜 눌러도 통증이 없다.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바로 아래쪽을 눌렀는데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무렇지가 않다.
명치로 찌르는 느낌이 없다. 다 풀리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당뇨병 초기 증세다 라는 얘기를 듣고 혈당기를 사서 집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손 아프게 손가락 찌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번만 딱 찌르세요. 그때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당뇨가 너무 심해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수술도 받고 하다 보니 당뇨가 심해서 처음엔 당뇨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혈당 수치가 잡히질 않아서 인슐린 주사제를 몇 달 동안 제 몸에다가 제가 직접 찔렀었습니다.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얇은 바늘이지만 내 몸에다가 내가 바늘을 찌른다. 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당뇨병에 걸리면 어떤 식사가 나오는지 아시죠? 거기에 식판에 크게 써 있습니다. 당뇨식, 아무개, 누구누구누구 당뇨식. 그리고 일반식은 일반식 써 있습니다. 당뇨식과 일반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당뇨식에는 그 흔한 김치도 없고 싱겁고 짠 기운도 별로 없고 싱거운 음식 먹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반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작년까지 몇 번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뇨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뭐 조그만 혹이 있어서 수술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그 입원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한 8년 정도 되죠.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당뇨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일반식. 그리고 제가 진단서를 최근에 띄었는데요. 진단서에 서술된 내용이 보면 당뇨로 인한 망막상해, 양쪽 눈 망막 박리, 실명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뇨는 당뇨가 맞는데, 당뇨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도 됐고 막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인슐린 비의존형,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인슐린 비의존형이 뭔가요? 글쎄 뭐 그냥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냥 당신은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되는 당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뭐 식단 조절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식후 운동도 잘 하시고요. 또 뭐 좋은 거 드세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음식물을 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것, 전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콜라를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십니다. 지금도. 음식은 가리는 거 없고요. 못 먹는 음식은 있는데 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짜고 맵고 쓰고 뜨겁고 다 먹습니다. 탄산음료, 초콜릿도 먹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먹습니다. 심심해서. 사탕도 먹고요. 물론 이걸 다 했다고 해서 과일을 먹어도 된다 했다고 해서 막 과일로 배 채우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배 채우지 않았으니까 입가심으로 한두 개 드시는 거잖아요. 그거 편하게 드시자고요.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있으면 하나 줘봐. 같이 먹자고요.
그걸 못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당뇨가 무서워서? 제가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아버지께 듣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좀 뚱뚱했거든요. 너 밥 조금 먹어. 너 밥 먹고 운동해. 안 그럼 죽어. 너도 당뇨병 있어. 근데 솔직히 와닿질 않았습니다.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설마 내가. 근데 웬걸? 40도 안 됐는데 시각장애인이 되더라고요. 제 몸의 변화는 물론 30대 때부터 있었죠. 살이 빠지고 말라버리고, 그죠? 허리가 장장 12인치가 줄었습니다. 몸무게는 몇 킬로나 빠졌을까요? 허리가 12인치가 줄었으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급속도로 당뇨로 인해서 몸이 나빠졌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 체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요. 그러면 그동안은 뭘 했냐? 이거 1번, 2번, 3번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정시간이 없으면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10분씩만 하세요.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1번, 2번, 3번. 자, 1번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배꼽 옆에, 바로 옆에 1번. 그러면 2번이 어딘지 모르겠다? 배꼽 오른쪽으로 3cm, 아래쪽으로 3cm. 그래도 모르겠다? 여기 산이 있다? 산 끝에. 요 산에 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쭉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가 뭐랄까 턱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못 가고 한 끝에서부터 한 이 정도, 절반으로 역시 반 정도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꾹꾹꾹꾹. 요 2번서부터 치골 사이에 5단계씩. 쉽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저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 말고 누구 단 한 명이라도 제 주변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도 되지 않고 운전하고 다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서적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뭐 어디서는 뭐가 뭐 해서 변환이 돼서 그것이 뭐 어떤 이름으로 돼서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설명을 했을 때 뭐 비웃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시험 공부하자고 낸 거 아니죠. 시험 공부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눈 안 보이는 안마사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난 이게 무서워, 나 당뇨 초기 증세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